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지난 한 2회에 걸쳐서 라이팅 팁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어떻게 리서치를 하는가, 리서치를 어떻게 매니징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팁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계속 집에만 계시잖아요. 하시면서 이제 뭔가 이럴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특히 여름은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Managing Your Research 해가지고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박사 1년차나 2년차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뭘 가지고 리서치를 해야 될지를 오히려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 아직 논문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치열하게 본인의 이제 연구 주제나 어떤 거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지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얼만큼 연구가 되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본인의 리서치를 생각을 하실 때,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할 때, 아니면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나, 이렇게 학교에서 예전에 이렇게 교정을 걸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랑 얘기를 하면 이제 딱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같은 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분야거나 그러면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언도 서로 가능하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걸 내가 얘기함으로써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구 관련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박사생일 때는 그래도 같은 학생들이 이제 같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나눌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교수가 되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클들을 많이 읽으시는데, 특히 이제 본인이 있으시는 그 필드의 탑 저널들, 그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면 저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2가지 버전이 있죠. 온라인으로 받을래? 아니면 프린트 된 거 받을래? 그러면 온라인으로 된 걸 받으시면 조금 싼데, 저는 프린트 된 걸로 받습니다. 제가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드 패션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책으로 된 거를 받아보면 이렇게 쭉 넘기면서 어떤 연구들을 많이 실는구나, 이 저널이. 그리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메토돌로지를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이렇게 책으로 받는 게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티클들이 이제 한꺼번에 있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에디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읽으시면 이제 에디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학과 있으니까 J파트하고 파하고 MVSQ 이렇게 3가지. 행정학과의 앞에 이제 2개의 저널하고 MVSQ 난프로핏 저널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로 항상 보면 이렇게 쭉 훑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것들이 퍼블리싱이 됐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떤 메토돌로지를 썼는지, 어떤 데이터 가지고 썼는지, 어떤 띠오리를 적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중심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용한 것은 그 저널들 이제 퍼블리싱하는 그 퍼블리셔가 이제 뉴스 알럿 같은 걸 보내줘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이번에 온라인으로 먼저 퍼블리싱 된 것들을 먼저 보내줍니다.
그런 것들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들, 최신 것들, 아직 프린트 되기 이전 것들, 지금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리서치들이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트렌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제 리서치에 어떤 티오리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는지, 그런 거를 보시면서 그런 걸 봐야지 내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제 이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본인 나름대로 그런 스케줄 관리하는 그런 것들 방식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쭉 이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찾아낸 저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요거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나한테 맞겠다,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시는 그런 어떤 지름길을 찾아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팁으로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원래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거 주잖아요. 월로 되어 있는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별로 정리하는 달력이 있고, 뭐 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스케줄러 같은 거 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한국식 다이어리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미국에 왔더니 그런 것들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요,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한 이만한 제가 쓰는 다이어리거든요. 그냥 이런 거 사가지고 별 얼마 하지 않습니다. 되게 싸요. 왜냐면 안에 그냥 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줄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줄만 쳐져 있는 이제 작은 이런 수첩을 삽니다. 사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왼쪽 편에는 이제 그 working manuscript,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하는 리서치 목록들을 다 쓰는 거죠. 작업 중인 거를 다 쓰고, 그 밑에는 그 이제 언더 리뷰에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서미션을 했다던가, 그 다음에 R&R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페이퍼는 밑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투두 리스트에는 이런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일들,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목록을 정해서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은 이제 이번 주에 할 일들을 매일같이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치를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할 거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내일 할 거를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써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할 일 목록을 이렇게 네모로 해서 이 옆에다가 써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화살표에 되어 있는 거는 오늘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마크 된 거는 이제 오늘 다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오늘 이제 아예 시작조차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하는 그런 리서치를 매니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 다른 방법 없으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페이퍼를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쓰실 수 있으세요?
페이퍼를 한 개만 써도 된다면 제일 좋겠죠. 하나만 집중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하나 나오는데. 왜냐면은 서브미션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 3개월. 그 다음에 R&R이 오면 다시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넣고 기다리는 시간 3개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제 그 해야 되는 리서치의 양들을 사실은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걸쳐져 있는 연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돌아가는 프로젝트인데요. 1개에서 2개 정도의 이제 페이퍼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2개는 지금 쓰고 있는 거. 이제 처음부터 쓰고 있는 것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개는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 거의 다 쓴 거죠. 거의 다 써서 이제 검수하고 읽어보고 수정하고 뭐 이런 페이퍼가 1~2개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개는 언더 리뷰, 서미션을 하고 이제 그냥 기다리는 이제 그런 페이퍼가 1~2개 있고, 그 다음에 1~2개는 R&R, R&R 걸려있는 게 1~2개. 이런 식으로 되면 최소 5개에서 최대 지금 보면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프로젝트가 돌아가기는 하는 거죠. 하지만 R&R 같은 경우나 언더 리뷰에 있는 것들은 넣어놓고 기다리는 3개월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쓰는 게 막 10개, 뭐 5개, 10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번에 쓰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2개에서 3개 이 정도가 항상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이제 워킹 매뉴스크립트에 막 리스트가 되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빌딩업 아이디어나 아니면 애널라이징 데이터 이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이팅 드래프트 아니면 파이널 스테이지 요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언더 리뷰나 R&R에서 이것들은 이제 피드백이 오면 커멘트에 따라서 이제 수정하는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돌아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3개, 한 3개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리서치가 항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가 나올 때 하나는 R&R 걸려있고, 항상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만들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줄줄줄줄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프로덕티브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 뭐 한 번에 5개를 한꺼번에 쓴다? 그거는 제가 뭐 삼저자 막 이렇게 빠져있을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3개만 한꺼번에 돌려도 이 페이퍼 쓰다가 저 페이퍼 쓸 때는 또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 스위치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돌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쓰고 계세요? 저희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게 이제 벼락치기 공부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내일 이제 마감이고 듀데이트인데 그럼 당장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본인을 혹사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8시간씩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라이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 뜸을 들이면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아이디어도 성숙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몰아쳐서 쓰게 되면 그런 어떤, 제가 표현할 때는 이제 뜸 들이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밥할 때도 뜸을 들여야지 맛있잖아요. 잘 들여야지.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페이퍼가 나오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최소한 30분은 써라 이렇게 보통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한테 30분은 좀 생각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하다 보면 30분 그냥 가버립니다. 워밍업하고 이제 쓰려고 하면 30분 끝이에요. 그래서 30분은 제가 봤을 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최소 1시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제스천은 1시간에서 2시간 하루에 이렇게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뭐 3시간까지 쓰는 것도 거뜬히 이제 쓰실 수 있어요, 하루에.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게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보다 좋은 게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매일같이 조금씩 써서 계속 그게 쌓이기 때문에 숙제 안 했을 때 놀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것들이 점점 재밌어지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R 받아가지고 온 것들은 이제 커멘트에 따라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써야 될 것들이. 이럴 때는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거 쉽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전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루에 2시간 쓰는 거를 약간 목표로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7일 다 계산하지 않고 5일 계산을 해서 일주일에 10시간 쓰는 거를 이제 보통 목표로 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쓴 날은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또 주말에도 좀 쓰니까 그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해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목표를 두고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하루 24시간이니까 그 중에 한두 시간이니까. 근데 이 시간을 잘 빼놓지 않으면 다른 급한 일, 누가 부탁한 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아니면 뭐 또 조금 다른 일 하다 보면 금방 그 시간을 못 채우게 됩니다. 그냥 하루가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제 하루에 뭐 일과를 말씀을 드리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일과가 거의 뭐 똑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거의 똑같은데 어떠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내려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해서 먹고 그 이후에는 조금 쉬다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씻고 뭐 하면 오전 대부분이 많이 가요. 저는 오전에 라이팅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저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라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아침에 그렇게 일과를 마치고 나서는 하는 일이 점심 먹기 전까지 하는 일이 그냥 학교 일을 합니다. 뭐 이메일 답장을 줘야 된다든지 뭐 일을 해서 줘야 된다든지 커뮤니티 일을 하든지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정말 이런 일들 금방금방 하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또 제 성격상 또 이메일 쌓여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라이팅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주변 정리를 먼저 하는 차원에서 오전에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점심을 해서 먹죠. 점심을 해서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후가 온전히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올라와서 저는 라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애프터눈에 하는 거죠. 점심 먹고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라이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밤형 분들이 있으세요. 올빼미형. 이런 분들은 또 밤에 하시는 게 일이 되게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8시 이후라든지 9시 이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또 빼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가 동터오는 것을 보면서 조용할 때 라이팅하는 게 잘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본인이 가장 집중하기 쉬운 시간대 그런 시간대를 이런 연구하는 데 좀 떼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연구를 하다가도 또 중간중간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화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이머를 켜놓고 라이팅을 하다가 다른 일을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생기면 타이머를 살짝 끄고, 그러니까 퍼즐을 해놓죠. 그러니까 뭐 살짝 멈추고 그 다음에 다른 일하고 다시 그 시간을 다시 돌리면서 또 다시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러실 거예요. 나는 앉으면 라이딩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워밍업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랬어요. 워밍업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전에 이제 박사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앉아서 뭔가를 미적미적 하다 해야지 마음의 레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라이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전에 썼던 거를 막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이 워밍업이 안 돼서 라이팅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책을 보고 이제 팁을 얻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 아이디어, 특정 아이디어에서 내가 지금 요 주제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이거를 라이딩을 하시는데, 그걸 끝내지 마시고 스탑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끝내시던가,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끊는 경우도 있고요. 한 문장의 앞부분만 써놓고 멈출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날이 됐을 때 뭘 쓰지? 이렇게 고민할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이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쓰던 어느 정도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맞다. 이런 내용 가지고 내가 쓰고 있었지? 그러면 금방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밍업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방법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러시면은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을 쓴 다음부터 워밍업 시간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방법은 이제 call for paper 나오잖아요. 저널들에서 이런 게 나올 때, 이런 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때는 본인이 하는 연구 비슷한 주제로, 이게 뜰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리서치 하고 싶다, 이렇게 아이디어만 빌딩업을 해놓은 그 얼리 스테이지 있는 것들과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콜프 페이퍼 요게 데드라인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왜냐면 데드라인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되게 쉽게 셋업이 가능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재밌는 토픽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리서치 관련해서 혹시 고민이 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